네, 안녕하세요. 유한타 이진협입니다. 금일은 이마트 3분기 실적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리뷰이고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컨센서스 이것만으로도 컨센서스를 되게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제 추정치 1,300억 정도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 160억 정도 집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기급여 충당금인데 금값 뭐 10년 정도 근속을 하면 금을 주고 20년 정도 근속을 하면 금을 주는 건데 최근에 금값이 좀 많이 올랐죠. 거기에 대한 일회성 비용, 충당금을 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일회성 비용이죠. 근데 이게 제외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1,7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실적을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마트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매출액은 4.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별도 증익을 이뤄냈습니다. 할인적 기준 성장률은 2.7% 정도를 기록해서 턴어라운드를 당분기부터 성공을 했고요.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트레이더스는 기존점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장의 반응은 할인점이 기존점 성장률이 반등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GP 마진이 계속 까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냐, 결국 수익성이 점점 빠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였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방어가 잘 되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저마진 카테고리인 가전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분기에도 한 16% 정도 성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매출 성장에 따라서 GP 마진은 10bp 정도밖에 손해를 안 봤다, 악화 안 되었다라는 거죠. 2분기에는 거의 60bp 가까이 악화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방어가 되는 게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스도 거의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비효율 점포들을 구조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브랜드가 영업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랜드가 거의 영업이익을 70억 가까이 낸 상황이고요. 점포 효율화 작업 때문에 적자를 또 많이 줄였죠.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 적자가 160억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금 서프라이즈 했던 부분은 쓱닷컴인데요.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GMV 성장률 36%를 달성해서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영업 적자가 31억, 거의 BP에 근접했다라는 건데 이게 탑라인이 올라오고 고정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 전망치가 한 100억 정도의 적자, 100억 이상의 적자를 봤었는데 여기서 조금 서프라이즈한 성과를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분기 편의점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17억을 달성을 해서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BEP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결 자회사들도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보다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기점으로 할인점 기준점 성장률이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했죠. 기존 성장률이 턴어라운드 본격화, 이게 3분기만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사의 패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더 들어오면서 이게 패점에 따라서 증분 효과가 더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동사의 리뉴얼 효과도 점진적으로 리뉴얼 점포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첩되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강도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면 향후에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4분기에 쓱데이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쓱데이가 진행되었었는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 접성률이 9%가 나오는 정도로 되게 호조를 나타냈죠. 그럼에 따라서 4분기에도 기준점 턴어라운드는 지속이 될 거고 강도는 더 세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19에 따라서 베이스도 낮아요.
그리고 이러한 중첩되는 게 더더욱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점 성장률의 반등의 폭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습다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도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MS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내년에 이커머스 산업의 관전 포인트는 올해 되게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와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확장이 필요할 건데 변화가 필요할 거고, 습다컴이 이런 변화와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 올해 연내 혹은 조금 지연되면 내년 초에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될 텐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품목수 SKU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습다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트래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판매 품목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GMV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을 이쪽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고 사업의 확대, 오픈마켓을 전환하면 광고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이 광고 사업의 확대는 사실 기존의 습다컴은 지금 이커머스 리테일러, 온라인 리테일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업자들로 조금 진화하는, 변모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마진율이 맥스가 10% 정도였다라고 하면 한 50%까지 늘어나고, 이게 늘어난다라는 게 결국 밸류에이션의 확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다컴의 가치가 조금 더 붐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몰이 영위하는 식품 온라인 영역에서는 사실 식품 강자가 지금 3곳이 있죠. 쿠팡스, 컬리가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이미 전국구로 배송 캐파를 완료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보안 투자만 하면 되지만, 스기랑 컬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지역 확장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쿠팡보다는 식품 온라인 쪽에서 스기나 컬리가 MS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마 향후 진행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서부산점을 물류수창고화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할인점의 기존 성장률 반전, 그 다음에 습다컴의 고성장은 이마트 전사의 기존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미국 대형마트 사례에서 봤지만 이게 반전을 나타냈다 보니까 주가도 따라 반전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요. 기존 23만 5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그리고 당사의 탑픽 의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마트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